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빈입니다. 행복주택에 이사 온 지 무려 3년 만에 찾아온 구평 행복주택 랜선집들이!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머쓱하고 죄송하고 제가 또 그렇게까지 머쓱할 일은 아닌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한 3, 4월쯤에 랜선 집들이 영상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입방정을 떨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랜선 집들이 영상 언제 올라오는지 궁금해하고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랜선 집들이에 앞서서 이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먼저 공유를 드리자면 여기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LH 행복주택인데요. 제가 9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9평이 안 됩니다. 베란다 평수는 서비스 평수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 평수를 다 합쳐봤을 때 혼자 살기 정말 좋은 9평 정도가 된다. 영상 마지막 즈음에 이제 행복주택의 장단점,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행복주택에 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내가 이 성남에 길게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행복주택 짱이야. 이 오프닝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여러분 저는 굉장히 TMT, 투머치 토커인데요. 랜선 집들이 하면서 이렇게 집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템,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추천하는 아이템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졸지 않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근데 어쨌든 말이 좀 많을 수 있다 라는 점 랜선 집들이 렛츠고! 따라다라따 현관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우산꽂이 그리고 요거는 네팔에서 사온 달력인데 사실 달력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예쁜 소품? 오브제 느낌으로 쓰고 있고 요것도 네팔에서 사온 소품이거든요? 끝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이렇게 이게 울린단 말이에요, 방울이. 기분 좋다. 저는 무교지만 친구가 불교 박람회 갔다 왔다고 이렇게 선물해줘가지고 달아놨고 해화에서 캐리커처 한 거 제 얼굴 붙여놨고 제 이름 굉장히 뭔가 자기애가 넘쳐 보이는 현관 같아 보이네요. 나가기 전에 마스크, 사실 저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가끔씩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약간 최소한의 양심으로 마스크라도 끼자 해서 얘를 쏙 갖고 나가고 여기에는 가글. 네, 뭐 현관 별거 없죠? 이 옆을 보면 수납장이 있잖아요? 와우. 이 안에도 우산이 있고 위에도 우산이 있어요. 아니 진짜 우산이 구매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 어디서 뭐 받았거나 몰라. 어디서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여기 있는 비닐은 재활용 봉투인데요. 스마트에서 나오는 봉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최고. 약이랑 건전지 뭐 이런 거 쟁여놓는 곳이고 여기는 뭐 시딩받은 제품이나 제가 쟁여두고 쓰는 제품들 차곡차곡 정리를 해뒀습니다. 왜 안 다치니? 그리고 신발장. 아니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신발이 많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신발이 좀 많죠? 일단 제가 등산화가 2개가 있는데요. 요 콜롬비아 등산화 이거 예뻐가지고 엄마랑 등산 갈 때 신으려고 산 건데 저한테 조금 작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사니까 이런 폐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눈물의 히말라야 여행을 함께했던 살로몬 등산화인데 발목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평소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신기엔 좀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녀석이랄까? 이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고 이런 포인트 되는 색깔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예쁘고 너무 좋은데 발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 대만 여행 갈 때 신었다가 다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거든요? 짧은 시간 나갈 때만 씁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화는 요거. 뉴발란스 530 시리즈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거 스페이스 그레이는 진짜 너덜너덜해져서 버렸고 요거 블루랑 요거는 색깔이 버건디? 핑크? 또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 최애 신발은 요거 호카의 호파라 샌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이 닳도록 많이 신은 블랙 그리고 메쉬로 되어 있는 호파라 2 발볼이 넓은 분들이 신으면 정말 너무 편하다. 다음은 부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못 버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선반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집 보러 왔을 때 너무 이 노란색 포인트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행복주택 진짜 개짱이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 있게 노란색 색깔을 써가지고 마음에 쏙 든다. 행복주택에 들어가게 된 후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이제 그런 정보를 좀 보려고 막 검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란색 포인트를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것 때문에 막 뭘 놔도 너무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나만 마음에 드나? 아무튼 부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행복주택에 살면서 가장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부엌이에요. 왜냐면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취생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뉘죠. 요리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요리를 많이 해먹는 저의 입장에서 이 부엌은 정말 제가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여기는 콩순이 부엌이다. 그 왜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부엌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이게 그렇게 큰 후라이팬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 후라이팬 하나 놓으면 봐봐요 꽉 차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리를 하나만 해먹어도 설거지가 진짜 가득 쌓이는 느낌이 들고 요리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이야. 이 공간이 너무 제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업소용 도마 조금 작은 사이즈를 사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하는데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이쪽을 이용해서 써는데 뭐 지금은 익숙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엌은 좀 아쉽긴 하다. 이 식기 건조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것에 만족을 하느냐? No. 제가 진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도 이렇게 녹이 슬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진 않으나 이게 없으면 진짜 그릇 같은 걸 놓을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이런 걸 구매하긴 했으나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막 올리긴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말리고 올린다. 뭐 이거는 제가 1인 가구인 것 치고 뭐 그릇 같은 게 많아가지고 더 불편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티니 타이니하다. 여기 옆에는 제가 자주 먹는 영양제 같은 거를 담아놨고 위에 찬장 열어보면 단백질 쉐이크랑 식재료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면 여분의 그릇이랑 컵이랑 지퍼백이랑 등등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뭐야 카메라 치워. 여기가 원래는 약간 좀 커피 존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커피를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캡슐 없음. 대신 이런 티 종류를 좀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티에도 물론 카페인이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커피보다는 나으니까 커피포트랑 이거 계란찜기 그리고 이거는 컵 보관대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는 자취생답게 이렇게 보관통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가격대가 나가는 거는 이렇게 잘 째리고 있다가 이제 공구 같은 게 뜨면은 그럴 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아니면 생일 때 친구들에게 사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생일 때 선물 받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로 정말 실용적인 걸로 저는 꼭 선물을 받거든요. 이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밀프렙도 많이 해놓고 한 번 할 때 좀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모자랄 때가 오히려 많아요.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밑에는 요거 그 삼성 비스포크? 아무튼 그거를 쓰고 있는데 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이걸로 다 쓰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밥솥. 이 의자 또 사놓고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펴놓고 있냐면 이거 어떻게 접는지 모르겠어서 펴놓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것들을 꺼내거나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튼튼하다. 부엌 공간이 협소하니까 옆에 있는 냉장고 이렇게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오씨 거거든요.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부엌 공간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행복주택이 기본으로 있던 옵션 냉장고고 이거는 제가 전에 집에서 들고 온 제 냉장고입니다. 다음으로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화장실 보기 전에 두둥 믿져야 본전 그냥 해봐.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 나는 주의라서 근데 뭔가 이 말이 너무 멋진 글씨로 쓰여있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화장실 낙낙낙 따라따라딴 화장실 크기 뭐 이런 느낌이고요. 화장실 나오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최대한 모자이크를 하고
근데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제가 쓰는 헤어 밴드 2가지가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헤어핀, 진짜 이거만큼 맛있는 헤어핀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은이가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4개인가 5개인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종류별로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전에도 청소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 내 머리카락. 뿌리는 곰팡이 백성, 요거 진짜 뿌려놓고 한 3-40분 있다가 물만 뿌려도 진짜 깨끗해져요. 귀차니즘 쩌는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제품. 젖은 머리에 쓰는 머리빗. 머리카락이 너무... 바디로션 꼭 발라주고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진 않나? 이렇게 있거든요. 친구가 선물해준 핸드워시인데 코코리 핸드워시라는 건데 제가 원래 이런 시트러스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제가 진짜 과일을 너무 좋아하고 상큼한 걸 좋아하지만 시트러스 향은 좀 자칫 잘못하면 머리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져서. 근데 이거는 진짜 상큼한 감귤 향이거든요? 근데 진짜 감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상큼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용량이 엄청 큰데 벌써 한 3분의 2 썼습니다. 근데 이거 다 쓰면은 또 사고 싶어. 비누 받침대. 제가 이거 진짜 보자마자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사실 당연히 가성비는 떨어지죠. 가성비는 정말 떨어지는데 약간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가성비로 쓰게 되는 제품들이 있고 어떤 제품은 살짝 돈을 조금 투자해서 제 취향인 거를 구매를 하면 그거를 정말 두고두고 뽕을 뽑게 잘 쓰거든요. 약간 그런 스트의 제품이랄까? 그리고 또 추천 제품, 이거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혀클리너인데 이게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애들은 좀 구역질도 많이 나고 뭔가 엄청 깨끗하게 닦아진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었는데 얘는 진짜 thumbs up! 그리고 여기 안에는 생리대, 휴지, 그리고 여분의 칫솔, 기타 등등. 어차피 원룸이기는 하지만 this is 거실 타임. 얼마 전에 구매한 이 실내 자전거 잘 쓰고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정말 종종 잘 쓰고 있습니다. 맨날은 아니고요.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죽어도 밖에 나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타주면 기분이 좋다. 이거는 하와이에서 사온 하와이에서 제가 이걸 왜 사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미스테리하긴 한데요. 그냥 이거를 안 사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는 멈춰있는 시계고 그냥 이제 소품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잘 사왔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엽잖아요. 정말 질문이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장이거든요? 이렇게 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사서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잘 쓰고 있고 뭐 가성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똥손이 혼자서 어쨌든 이리저리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묵직한 옷들을 놓게 되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 이렇게 늘어난 거는 어쨌든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쓰셔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옷이 그냥 막 있는 것 같지만 나름의 카테고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유니폼이랑 이제 하객룩 스트 같은 게 있는 건데, 아니 하다 보니까 제가 유니폼이 벌써 5개가 된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본가 있고 한데 이제 전 더 이상 유니폼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뭐 여름 티셔츠 종류들 있고 얇은 셔츠류, 겉옷, 바람막이 모자들이 싹 걸려있고요. 집업, 가죽 자켓, 여기는 후드 집업, 플리스류, 가을, 겨울에 입는 녀석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패딩이랑 겨울에 입는 진짜 큰 거의 담요처럼 되어 있는 잠옷들 있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잠옷존이고 가방 존입니다. 사실 가방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 제 책상 뒤에 이 가방걸이가 있어요. 근데 이 가방걸이에 모든 걸 다 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조금 걸어놓고 이 밑에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방 질문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요즘 잘 쓰는 가방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가방을 진짜 넘버원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MMO가 든 가방 85 사이즈인데 그 히치라는 그 자전거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이라서 히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가방을 진짜 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데 그 문의글을 남겼었어요. 이 가방 지금 품절인데 재입고 예정이 있나요? 했는데 그때 분명히 재입고 예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딱 이런 핫핑크색 가방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거든요. 나중에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다. 이거는 하와이에서 사온 그 핑크색 수영복을 입고 있는 키티인데 이게 너무 이 가방이 찰떡이라서 달아놓고 있고요. 저 요즘에는 그냥 이런 가방 자체의 무게가 가벼운 비닐 가방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비닐 가방은 약간 무거운 거 넣거나 물건 많이 넣으면 모양이 너무 축 처지고 모양 잡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와, 이 가방의 출처를 아시는 분은 진짜 건강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방은요, 저랑 은이랑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을 때 말레이시아 브랜드 이름이? 얼마 전에 은이가 저에게 이 가방을 주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취향을 좀 확실하게 알게 된달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알록달록하고 어느 정도 짐을 넣을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가방을 좀 선호하고, 은희는 진짜 작은 마이크로백 큰 가방을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나 1박 2일, 2박 3일 짐을 챙겨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큰 가방을 절대 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희가 이 가방을 진짜 잘 안 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쁘고 한데 이 가방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까우니 너가 잘 쓸 것 같으니 너에게 주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제 것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 수납력도 진짜 느껴지시죠? 죽여주게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정말 많았던 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페리티 백팩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색감도 예쁘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방 옆에 이렇게 확장도 되거든요. 물론 짐을 진짜 많이 넣으면 너무 거북이 등딱지처럼 되긴 하지만 보부상 플러스 이제 대전 본가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저에게는 이제 이 백팩을 굉장히 자주 썼더랬죠. 제가 정말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 바로 삼텐 바이미입니다. 원래는 LG 스탠바이미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제가 포기를 했고,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삼텐바이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지마켓에서 할인할 때 이 모니터를 먼저 구매를 했는데 이게 42인치, 43인치? 짜리 모니터인데 우리 집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인치 라인으로 원래 처음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화면 크기는 거거익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짜 한 1분 고민하다가 바로 취소를 하고 그냥 큰 걸로 구매를 했고, 이 선택에 대해서 정말 1g의 후회도 없습니다. 정말 큰 걸로 사길 너무너무 잘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할 때가 많으니까 TV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놓고 보면서 작업을 할 때도 많고요. 침대에 누워서 힐링한다? 그러면 누워서 재밌는 영상을 보면 진짜 행복해요. 삶의 질, 수직, 상승. 다음 책상을 보자면 여기는 그냥 제가 어젯밤에 입은 잠옷이고요. 이거는 아이유 콘서트 갔다가 받은 방석.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도 맨날 카메라도 충전해야 되고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뭣도 충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저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크린눈 하면서 살고 있는 존이고요. 카메라랑 카메라 파우치 놓고 있고, 이 파우치 안에 이제 카메라 충전기 같은 거 안에 다 넣어놨고, 여기는 여권. 제가 이런 투명한 파우치에 넣어놓지 않으면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좀 중요한 거나 잘 쓰는 거는 꼭 투명한 파우치에 넣어놓습니다. 씻고 나와서 맨날 쓰는 면봉, 고온발 크림. 바세린은 솔직히 잘 안 써요. 저는 바세린보다 여기에 있는 이 핸드크림하고 이 립밤 두 가지만 거의 애용을 합니다. 바세린 바르면 뭔가 그 맛이 너무 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래도 눈에 띄는 곳을 너무 좀 할까 싶어서 놓은 인사이드 아웃 2 책이고요. 이 졸음껌은 제가 완전 중독됐기 때문에 완전 쟁여두고 먹고 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중간 간식을 끊으려고 진짜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완전 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뭔가 너무 씹고 너무 막 뭐가 먹고 싶으면은 이 졸음껌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토마토를 갈아 먹든 잘라 먹든 하고 아니면 쉐이크를 먹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간식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와 물건 뭐 되게 많고 되게 좀 뭐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여드린다고 꽤 정리한 거예요. 책상 위에 항상 물을 놓고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보관함? 이 굴러가고 이 열리는 이 보관함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색깔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좀 더 쨍한 노란색을 원했는데 이거는 완전 머스타드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여기 제일 윗칸에는 제가 가장 자주 쓰고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을 막 올려놓고 쓰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다양한 화장품들, 보관하는 뭐 샘플들 이런 거를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랑 고데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 제가 화장실에다가 걸어놓고 쓰려고 했었어요. 싹 씻고 이제 이렇게 막 머리 드라이기 싹 하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빠지고 해도 화장실에서 좀 치우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다가 헤어 에센스랑 막 이런 걸 다 올려놓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구매해서 놨던 그 거치대가 드라이기랑 고데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고데기는 미니 고데기라서 진짜 안 무거운데도 제가 진짜 집에 있다가 전 진짜 별로 그런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심장이 한번 떠질 뻔한 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화장실 거치해 놓은 드라이기랑 고데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거치대가 완전 떨어진 거예요. 화장실이 너의 운명의 장소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책상 근처에다가 놓고 쓸만한 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길래 구매를 해서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씻고 나오면은 여기 콘센트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헤어 에센스 막 뿌리고 말리고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여기서 이제 TV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덜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대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막 그렇게 견고하진 않아요. 이 프레임 자체가. 근데 그래도 이 밑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그냥 뭐 무난하게 자취하면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재구매 의사나 이제 아예 이거를 이제 이사가는 집에 가져갈 의향은 없는 약간 그런 제품이랄까?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침대 옆에 꽂아놓고 쓰는 이 침대 탁상? 같은 거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진짜 라섹 인간으로서 안약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저는 안약이 없으면 그냥 눈을 뜰 수 없어요. 진짜 안약을 넣어야지만 비로소 아침이 되는 몽골에서 사온 모빌이라고 해야 되나? 모빌이 달려있고 이거는 제가 예쁘게 벽 꾸미려고 산 엽서인데 하나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그 패브릭 포스터 같은 거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집에 꽃꽂핀이 없어가지고 네,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또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했으면 룸투어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로 찍습니다. 이것도 정말 질문이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북스탠드입니다. 이거 정말 무겁긴 한데 그만큼 견고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도 꼭꼭 챙겨갈 거고 다만 제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책 읽는 분들이 다 너무 잘 쓴다고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인데 이것도 거의 한 4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 잘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 나만 안 쓰나? 아무튼 그냥 이렇게 소품처럼 올려놨는데 약간 돈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침대 옆에 있는 이 보관함 일단 건조대 좀 치울게요.
이 집의 노란색 테마에 맞춰서 이 노란색 보관함을 구매를 한 거고요. 대전 사람으로서 꿈돌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이렇게 꿈돌이존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동전이 생길 때마다 돈을 넣어놓고 있고요. 네팔 갔을 때 제가 이게 진짜 사고 싶었었거든요. 약간 택시나 차를 탔을 때 항상 이렇게 앞에 이제 시인의 동상 같은 거에 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이런 뭐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뜻 같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예쁘고 멋져 보여가지고 네팔 시내 여행할 때 제 마음에 쏙 드는 가네시? 가네사? 뭐 이런 코끼리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돈 10,000원을 꽂아놨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에겐 다 추억이 있을 법한 맥도날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한창 집착하면서 모았었던 여기 안에는요 아이유와 우즈존 우즈 앨범은 제가 산 건 아니고 친구가 줘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고 이건 아이유 콘서트에서 받은 방석 그리고 목베개가 무슨 3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진짜 멍청비용. 생각 없이 놓고 가서 와 이건 장시간 비행 버텨야 돼 하고 산 거. 이 목베개가 그렇게 좋다는데 하고 시가든가 조금 비싼 목베개를 사봤는데 막 저는 엄청 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안에도 약간 잡동사니 같은 거를 쫙 넣어놨는데요. 여기 안에는 뭐 퐁순이들한테 받은 편지나 친구들한테 받은 편지 같은 걸 모아놨고 여기는 스티커. 제가 닦고는 안 하지만 스티커 같은 게 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어폰 같은 거, 소품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티켓북인데 여기다가 저는 뭐 연극 뮤지컬, 영화, 뭐 스포츠 관련 티켓을 다 넣어놓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 엄청 추억이에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공연장에서 한창 일했을 때 이제 보게 됐던 그런 공연들도 여기 다 들어있어서 최근에 또 야구 직관을 갔던 티켓 공연 봤던 거 포토카드도 넣어놓고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부동산 관련 종이들도 있고 뭐 카메라 장비 같은 것도 있고 소소하게 정말 그냥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베란다를 슬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인데 클라세라는 브랜드의 세탁기예요. 요거를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전에 살던 분이 저한테 10만 원에 넘기고 간 제품입니다. 행복주택에 살던 분 말고 그 전에 살던 성남 집에서 이사 가시던 분이 저한테 이거 살 생각이 있냐? 너한테 10만 원에 팔겠다 해서 제가 그럼 사겠다. 그냥 잘 굴러갑니다 아직까지. 빠밤 꽉 차 있음. 이렇게 2개는 제가 워홀 때 챙겨가는 캐리어고요. 그리고 안에 물건도 꽤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한 번에 챙기기 힘들 것 같아서 생각날 때마다 야금야금 물건을 넣다 보니까 아주 많아졌습니다. 베란다는 정말 빨래하는 공간 플러스 창고 느낌으로 쓰고 있어서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아무튼 베란다가 있어서 이제 집 안을 그래도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랜선집들이 끝.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휴지 하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집들이에는 역시 휴지가 국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주택에 살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장점! 안전한 보증금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미쳤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집값이 미쳐버렸잖아요. 성남으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월세 생활을 했었었고 아직까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까지 냈던 월세들을 합치면 얼마지? 내가 이 금액을 땅바닥에 버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집 크기나 집 컨디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이 월세들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쓰렸단 말이에요. 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세 사기, 또 더 나아가서 매매 사기까지 정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진짜 나쁜 악랄하고 악독한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살던 집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너무너무 마음을 졸였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닐 거야 생각을 하면서도 워낙 전세 사기가 막 판을 치니까 내가 그 돈을 다시 내 통장으로 받기까지 심장이 나만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진짜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돈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진짜 그게 나의 전 재산이고 정말 큰 돈이고 하니까 행복주택에 있을 때는 정말 보증금 관련해서는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내 재량으로 좀 조절이 가능을 하거든요. 이게 최대치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최소치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이제 보증금을 좀 적게 넣고 월세를 조금 올리거나 보증금을 최대치로 넣고 이제 월세를 많이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보증금을 제일 적게 넣고 월세를 많이 넣어도 이 많이 낸다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는 것. 자취생활을 길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집주인을 만나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집 안에 이미 망가져 있어서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부분을 되게 인심 쓰듯이 제가 반 돈 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갑자기 뭐 건물 청소비를 내라. 샤워기 호스가 원래 터져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막 수리를 안 해주려고 하시고 호스에서 물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줄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내 돈 주고 바꾸라는 거예요. Why? 내가 why? 이 사회초년생이 코 묻은 돈을 뜯으려고 하는 나쁜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적도 많았었는데 행복주택에 들어오니까 저는 정말 신세계였던 게 상황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리를 했던 경우에는 한 번도 제 개인으로 뭐 돈이 청구가 된 적이 없었었고 물론 여기도 제 집이 아니고 뭐 벽지나 바닥이나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일반 개인 집주인의 집에 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이 정도까지 나올 돈이 아닌데? 이렇게나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고? 행복주택은 그렇게 바가지 씌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막 바닥이 좀 긁히고 벽지가 조금 찢기고 해도 막 그렇게까지 막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현재 시각 11시 반. 똥 매려워서 집 나갑니다. 내 집에서 내가 똥을 못 싸다니? 똥 싸러 갑시다. 안 빠져. 뭐 복사만 했나 거기만. 이렇게 두고 기사님은 장비 챙기러 잠깐 가셨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내 맘대로 퇴거할 수 있다. 이사 날짜 맞추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행복주택에 살면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없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도 다음 임차인을 내가 막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급하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갈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다음은 단점! 옵션이 없다. 저희 집처럼 방이 따로 없는 원룸형 행복주택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형 냉장고 그리고 뭐 책상, 서랍 뭐 이런 거 정도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노옵션. 그래서 초기 입주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원래 원룸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던 가전 가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는데 어쨌든 모든 걸 다 사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죠. 방음이 잘 안 된다. 근데 사실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거를 단점으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전에 살았던 원룸들이 방음 더 안 됐거든요. 진짜 훨씬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거주 기간이 짧다. 뭐 행복주택은 막 20년씩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청년으로 입주를 한 거기 때문에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에요. 물론 6년 뭐 기간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벌써 3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남았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장단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을 보여드리는 김에 정말 또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 홍빈님 워홀 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밤. 제가 이 질문을 일부러 답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워홀 관련 Q&A 영상을 만들 때 한 번에 답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기다리실까봐 그냥 이 영상에서 집 관련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1년을 갔다 오는 거는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물론 이거는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 이상으로 원래 워홀을 가 있을 계획도 없었기도 했지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말 1년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저랑 가깝게 사는 친구가 있고 해서 이제 가끔씩 그 친구가 와서 집 관리도 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봐주기로 해가지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영상에 나온 제품들 정보를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두려고 하는데 혹시나 더보기란에 없는 제품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